되겠네요. 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어려운 수학 문제에 의존하고요. 이 수학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RSA 가장 널리 사용이 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고요. MIT 당시 요 세 명이 MIT에 있을 때 이제 그 77년도에 개발한 것이고, 리베스트는 MIT 교수로 있고 현재 샤미르는 이스라엘 대학 쪽에 있는 것 같고, 엘더만 어디에 있더라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2002년도에 RSA를 만들었던 공로로 튜링 어워드를, HM 튜링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서는 노벨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RSA는 공개키상을 어떻게 생성하냐? 두 개의 소스 P와 Q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같은 크기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즉 현재는 RSA가 2048비트, 2048비트 정도 돼야 안전하다 그래요. N이. 그러면 P와 Q는 1024비트 정도 되어야 합니다. 1024비트. 1024비트 소스를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들까요, 소스는? 뒤에 나오나? 안 나오고. 소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어디 설명이 안 돼 있나? 안 돼 있네. 소스는 보통 랜덤하게 생성을 해요. 랜덤하게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는 99.99999% 소수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조금만 설명드리면 1024비트가 되면 랜덤한 1024비트를 만드는데 맨 앞에 1, 맨 뒤에 1을 놓습니다. 맨 앞에 1은 왜 놓을까요? 맨 앞에 1은. 맨 앞에 1을 안 놓으면 0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걔는 매우 작은 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1024비트 크기의 수를 만들려고 그래. 그런데 앞부분이 000000 가면 얘는 1024비트가 아니라 되게 작은 수가 될 수도 있어요. 랜덤하게 하면. 그래서 맨 앞에는 항상 우리가 몇 비트짜리 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맨 앞에는 1을 넣어요. 그러면 그 비트 크기의 수가 대략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1은 왜 넣을까? 맨 뒤에 1. 맨 뒤에 1이 아니라 0이면 뭐예요? 짝수가 되죠? 2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홀수죠, 소수가. 그렇죠? 그래서 앞에 1, 뒤에 1 넣고 그 다음에 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가 맞다. 얘가 소수일 것 같다. 매우 높은 확률 같다. 그러면 걔 두 개를 곱해서 n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바에서 이거 해보고 싶으면 빅 인테저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할 수 있어요. 빅 인테저. 그래서 PQ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오일러 파이 n이라는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저 파이 n 값은 p-1 곱하기 q-1이 돼요. 그래서 파이 n, 즉 n을 알고 있으면 파이 n은, 그러니까 pq를 알고 있으면 n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n을 알더라도 거꾸로 pq는 계산 못해. 그리고 n을 알아도 파이 n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p와 q를 알아야 돼요. 즉
n을 소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지만 파이 n을 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성하는 사람은 PQ를 먼저 생성하고 n을 계산하기 때문에 파이 n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파이 n을 계산한 다음에는 임의의 2를 선택합니다. 2. 파이 n-1. 근데 저 2는 2를 선택하기도 하고 3이나 여기 안 나와 있지만 6만 얼마인가를 그거는 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3이라는 수를 2 값으로 쓸 수도 있고 3 말고 6만 5천 얼마 값을 2로도 쓰기도 해요. 랜덤하게 생성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정해진 특정한 2를 쓰는 이유는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가 결정이 되면 2D가 1인 D를 계산하게 됩니다. 요건 뭐냐 하면은 요 두 개는 2와 D는 서로 역원이 돼요. 요 법에서 파이 n에서 역원이 됩니다. 요거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이 n을 알면. 그래서 D를 계산하게 되겠고 그러면 N2가 공개키, ND가 개인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공개키에서는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개인키로 풀죠. 그래서 암호화한다는, 영어로 암호화한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인크립션이라 그러고 복호화를 디크립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D라는 그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인크립션, 디크립션. 개인키가 D, E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암호화는 어떻게 하냐? M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M의 2승을 하게 되면 C값이 돼요. C값. 그럼 M의 2승한다. 매우 큰 수예요. 그게 모듈러 N을 해야 되니까 요 계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M의 15승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15번 곱하는 건 아니에요. 곱하는 건 아니고 이건가? M 4승, 8승, 16승, 17. 17이다. 그러면 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7이다. 그러면 17번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M 곱하기 M을 하면 M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M제곱 곱하기 M제곱 하면은 M4승이 되고 M4승 곱하기 M4승 하면 M8승이 되고 M8승 곱하기 M8승 하면은 M16승. 거기다 M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7승, 뭐 몇 승 한다고 해서 그만큼 곱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square and multiply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제곱 구할 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는 C값을 C의 D승을 하면은 M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C의 D승을 하면 M의 2승에 D승을 한 값이니까 M의 2D승이 되겠고 이 D는 파이 N에서 서로 역원이에요. 그 얘기는 요 2D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D를 파이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이라는 거예요. 1.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M보다 작은 모든 수에 대해서 M의 오일러 파이 N을 하게 되면 1이 됩니다. 1. 저게 오일러 정리라고 하는 건데 저게 1이 돼요, 항상. 그래서 요 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수학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요런 공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승, D승.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RSA는 이제 거꾸로도 된다는 거예요. M을 D승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승하면 다시 M이 돼요. 그러니까 E부터 하고 D 하는 게 아니라 D승부터 하고 E승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즉 RSA는 개인 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고 공개 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볼 엘가마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암호화할 때 쓰이는 방식하고 또 개인 키로 암호화할 때 쓰는 방식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개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모든 공개키 알고리즘이 개인 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고 공개 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RSA는 그 중에서 개인 키로도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고 공개 키로도 암호화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개인 키로 암호화하는 것은 전자 서명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공개 키로 암호화하는 것은 비밀성을 보장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2로 3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3을 많이 쓰면은 요 M을 암호할 때 3승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할 수가 있겠죠. 3승만 하면. 그런데 3의 역원은 되게 큰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에 대한 역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 방법대로 구하지 않으면. 그런데 암호하는 사람은 되게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M이 대단히 작은 수이면은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이 작은 수인데 요 2를 3으로 쓰게 되면은 M1도 해보고 M2도 해보고 M3도 해보고 해가지고 요 3승들이 C와 같은지를 보면 요 M이 어떤 M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요 방식을 쓰는 건 뭐냐면은 작은 M을 큰 M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여기 보면 M의 2승 모두 N이 됐죠. 그럼 이 M을 N과 비슷한 크기로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확대. 그래서 확대시켜가지고 그 값을 3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경우의 수, 1024비트 숫자를 다 해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28비트도 못 해볼 텐데. 그래서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OAEP라는 패딩은 이제 작은 수를 직접적으로 암호화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뭐의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줘? N의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이렇게 됐는데 이걸 자세히 암호 기술 정보 안 할 거면 몰라도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하냐? 그거를 안 하고 작은 값을 암호하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M을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RSA 말고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 문제 말고 또 다른 많이 문제는 이산대수 문제예요. 이산대수 문제. 그래서 y equal gx 할 때 y와 g를 갖고 있어도 x를 계산 못한다는 게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g가 어떤 군의 생성자이고 이 군에서 이산대수를 계산하는 게 어려워야 되겠죠. 군을 만들어서. 그래서 RFC 표준 중에 하나를 원래 다음 시간에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여기서는 미리 안전하다고 찾아놓은 그룹들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쓸 때 랜덤하게 군을 만들 수도 있어요. 랜덤하게 군을 만든다는 건 내가 소스를 선택하고 매우 큰 소스를 선택하고 거기에 생성자를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군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 요 X값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Y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X값이 뭐가 돼? 개인키. Y값이 공개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1024비트 P값 그리고 요게 생성자예요. 그리고 그거의 서브그룹 160비트짜리의 Q 이렇게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찾아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이 과정이라는 게. 이 1024비트짜리 소수를 찾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생성한 다음에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소수인지 본 다음에는 또 랜덤하게 수두를 생성해가지고 얘가 생성자인지 아닌지 봐야 돼. 뭐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수두를 이제 기존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48 비트짜리. 그러니까 이제 랜덤하게 생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표준 같은 데 나와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제로 보여드리면 랜덤하게 생성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랜덤하게 생성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 와서 키를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산대수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수를 하나 생성해서 지난번처럼 7, Z7 스타트하면 1부터 6까지죠. 그럼 거기에 3하고 5가 생성자예요. 그럼 걔를 쓰는 건데 걔는 너무 작아서 다 해보면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고 대단히 커야 되는데 지금은 2048비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검색이 될 건가? www.keylens.com 다른 놈들은 모르겠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리스트가 미국 표준 기구예요. 거기에 얘기한 게 시메트릭 키는 112비트는 이상 돼야 된다. 112비트. 오늘날 2017년에 기준으로 보면 112비트. 근데 우리 AS가 얼마 써요? 128비트 쓰죠? 그렇게 쓰고 팩토링 모듈러스 N, RSA는 2048, 2048비트는 돼야 된다. 그리고 디스크릿 로가리즘은 2048비트가 돼야 되고 키 길이는 224비트 이상. 요 224비트라는 건 얘의 부분군 뒤에 말씀드린 거고 엘리틱 커브는 224비트, 해시는 224비트 이상. 그래서 256비트를 요즘 SHA-2, 256 많이 쓰고 있고 이제 SHA-3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권장되는 것들을 각 나라의 표준 기구들이 매년 이렇게 제시를 해요. 오늘날 우리 컴퓨터 속도 보니까 어느 정도 길이의 키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회사 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통 다 사와서 할 텐데 자체적으로 정보보호 기술을 구현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키 길이를 정하면 안 되죠. 표준에 정해져 있는 안전화된 길이의 키 길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P를 2048비트 정도의 P를 생성한 다음에 G를 요거의 생성자 G를 선택해 가지고 요 군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224비트라는데 224비트 정도의 소수를 선택한 다음에 그 Q가 얘의 그 부분군이 되게끔 P 길이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GTP 스타의 부분군 GQ.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1, 2, 3, 4, 5, 6 요거는 ZP 스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7. P가 7일 때 군의 원소들이 1, 2, 3, 4, 5, 6이에요. 그럼 여기서 1, 2, 4 이렇게 빼면 요거의 부분군이 돼요. 얘는 1 곱하기 2도 2고 1 곱하기 4는 4고 2 곱하기 4는 1이에요. 2 곱하기 2는 4고 4 곱하기 4는 2예요. 여기 안에서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도 군인데 부분군이에요. 군들은 닫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의 일부가 되겠고 7인 요거의 크기는 P-1이기 때문에 6이 돼요. 그럼 6의 약수는 2, 1, 2, 3이죠. 그럼 부분군의 크기는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 3개짜리가 있어요. 1개짜리는 뭘까요? 1개짜리 부분군. 1개짜리. 1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군에는, 구세군에 1이 들어가야 돼. 1 하나로 된 게 부분군이에요. 그 다음 1, 2, 4. 2개짜리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2개짜리, 2개 원소. 여기 1, 6일 거예요. 1, 6. 6, 6은 36. 예, 1, 6일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부분군들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P-1을 나누는 어떤 수가 있으면 그리고 그 수가 Q, 소수이면 부분군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 부분군은 크기가 작아지지만 요거가 가능한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죠. 얘는 6개예요. 3개만 얘의 안전성은 얘랑 똑같아. 여기서 이산대수를 구하나 여기서 구하나 그 안전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모듈러스는 매우 큰 걸 쓰지만 그 키 길이는 좀 더 작은 걸 쓰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이 방법을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방법으로 엘가마 암호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산대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개키 방식에서는 개인키와 공개키는 항상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 잘못됐다. P가 아니라 Q. 여기가 Q예요. Q. 부분군에서 쓰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세 개 갖고만 되니까 Q가 돼요. Q. 그래서 Y equal G X인데 이제 요렇게 요 모두 P는 맞고요. 모두 P는 이게 모두 7 하는 거잖아. 2 곱하기 4 한 다음에 모두 7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 P는 맞는데 요 위에 올라가는 이제 요 위에 올라가는 것은 Q계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Q계. 그리고 이 G는 이 전체의 생성자가 아니라 요거의 생성자예요. 요 1, 2, 4. 그럼 1, 2, 4는 아마 이 2가 생성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M을 암호하고 싶다. 그러면 R을 GQ 스타에서 뽑아서 G의 R승을 계산하고 Y R승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M을 곱해줘요. 그러면 요 M을 구하려면은 요 Y R승을 제거시켜줘야 되겠지. 저기서. 제거하려면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분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영원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Y에 마이너스 R승을 곱해버리게 되면 두 개가 상쇄가 돼서 M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Y R승은 Y는 얼마냐면 G의 X승이에요. 그럼 G의 X의 R승이죠. 그러면 여기에 R승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X승을 하면은 요거랑 똑같이 되죠. Y R승이랑 요거 여기다가 X승을 하면 GR에다가 X승을 하면은
똑같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G의 R승을 받은 다음에 요거를 개인 키인 X로 해요. 그러면 RX승이 되겠고 요거에 대한 역원을 구하면 G의 마이너스 RX를 구할 수가 있고 요거를 B에다가 곱해주면 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M. 그래서 랜덤한 수를 하나 선택해서 이 생성자에다 R승 해주고 원래 우리 암호할 때 상대방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하잖아요. 여기서 공개키는 Y 값이에요. 그래서 Y 값에 R승을 한 다음에 M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호화를 하게 되겠고요. 근데 실제 일반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곱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K를 구하려면 G의 R승에다가 뭘만 하면 돼? X승을 하면은 Y R승이 되겠죠. 거기다 해시하면 K 값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맨 앞에 값을 내 개인 키로 거듭 제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걸 해시하면은 이제 키가 나오게 됩니다. 응? 그럼 누구나 풀 수 있지? 아니. 이 K가 이 H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요 Y R승이 K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이제 요걸 R승해서 그거를 해시해 가지고 그거가 K가 이게 잘못 썼네.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G의 R승, Y의 R승, EKM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아니지. 이거 이 자체가 필요가 없네. 이렇게 보내면 이제 G R승, EKM을 보내면 이제 G의 R에 X승을 해서 요게 어떤 값이 되겠고 Y R승이 되겠고 요거를 다시 해시해서 K를 구하고 요 K로 요거를 대칭 암호화로 된 K를 풀으시면 돼요. 즉 요 부분이 빠지고 요거는 받은 사람이 그 계산한 식이다. 요 부분이 계산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점이야, 점. 점. 아까 여기 똑같이 썼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K로 M을 암호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내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요거가 빠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K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G R승에다가 X승을 해서 하는 거고 이 암호한 사람은 K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 R승을 구한 다음에 그걸 해시해가지고 상대방의 공개키를 가지고 와서 랜덤 값 하나 구한 다음에 그거를 승해가지고 어떤 YR승을 계산하고 그거를 해시해가지고 키를 만든 거죠. 키를 만들어서 RSA 전자서명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자서명. 그래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해시 살펴봤고 맥 살펴봤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살펴봤고, 이제 전자소명. 그래서 RSA 전자소명하고, 엘가마 전자소명. 즉, 이산대수를 의존하는 전자소명, RSA에 의존하는 전자소명, RSA를 사용하는 전자소명. 이렇게 되는데, RSA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에 2승하는 게 아니라 M에 D승을 해가지고 전자소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D를 아는 건 그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 D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승을 하면 되는데 그냥 또 D승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M이 1이면 1의 D승은 얼마야? M이 1일 때 1의 D승은 1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1에 대한 소명, 1값에 대한 소명은 누구든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1이 M1을 D승한 값이고 시그마 2가 M2를 D승한 값이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곱하면 M1 곱하기 M2에 대한 소명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또 n이 파이m에서 작을 때 시그마 2승을 시그마를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시그마 2승을 하게 되면 요 시그마는 요 m에 대한 유효한 서명이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쉽게 그러니까 RSA로 그냥 D승을 해가지고 전자서명을 만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점들 세 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아까 요거처럼 메시지를 바로 암호하지 않고 D승하지 않고 한번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값에서 D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시해가지고 D승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안전하게 늘려가지고 또 n과 비슷한 크기를 만든 다음에 D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오늘은 좀 복잡한 수학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수학 내용의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을 하냐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RSA는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공개 키로도 암호할 수 있는데 메시지에 직접적으로 공개 키를 적용하거나 개인 키를 적용하면은 둘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조작을 하게 된다. 조작을 해가지고 D승을 하거나 또 조작을 해가지고 E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암호할 때는 OAP라는 패딩을 쓰고 또 서명할 때는 PSS라는 방식을 쓰게 돼요. 왜 이렇게 하냐? 그건 복잡한 거지만 어쨌든 M 자체에다가 바로 D승을 안 하려고 그래요. M 자체에 D승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D승을 어떤 값을 D승해서 암호화를 하죠. 전자소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산대수의 경우에는 이 방식대로 해서는 개인 키로 이용해서 암호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공개로 어떤 메시지를 암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산대수를 이용하고 싶다. 그런데 전자소명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과 전혀 다른 알고리즘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 즉 엘가마 그러니까 이산대수 방식에서는 엘가마 알고리즘이 대단히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그 메시지를 암호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하고 메시지를 서명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아주 다르다. 이 키는 똑같은 형태이지만 그 암호하는 방식들, 서명하는 방식이 전혀 대칭적이지 않다.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 기술이 빨라지게 되면 키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점점 커져요. 지금은 2048비트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대칭 키는 128비트인데 얘는 2048비트까지 간 거예요. 갭이 되게 크죠. 대칭 키에 비해서 공개 키 길이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수분해 문제 또는 이산대수 문제를 쓰지 않고 키 길이가 짧으면서 안전한 키 알고리즘이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여기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나온 것이 타원 곡선이에요. 타원 곡선 기반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 그래서 타원 곡선이라는 걸 만들게 된 계기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던 RSA나 엘가마가 컴퓨팅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키 길이가 너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보여줬던 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팩토링은 현재 2048비트, 엘가마 같은 이산대수도 2048비트를 써야 되는데 엘립틱 커브, 타원 곡선을 쓰면은 224비트 정도. 그러니까 대칭 키의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얘는 막 10배, 뭐 20배 정도 더 많은 키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많은 요즘 것들은 타원 곡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기술 발전들이 해왔다. 얘네들이 어떤 문제점, 뭐 허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키 길이가 컴퓨팅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비슷한 안전성을 갖고 있지만 키 길이가 짧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타원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